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21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하루 좀 부득이하게 좀 쉬게 됐고요. 어제 사실 좀 고등학교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방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요새 이제 좀 재테크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문학 강의 같은 걸 그런 데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재테크 강의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관심들이 좀 높아졌고 어쨌든 이제 저한테 또 뭐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또 고등학생 분들이 듣고 싶다는데 가야죠. 그래서 한번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길 또 되게 잘했고요. 이게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제가 뭐 최근에 글로벌 정치 환경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탈중국이나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강연에 잘 갔다 왔습니다.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처음 해봤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강의는 좀 처음 해봤는데 또 새로운 좀 경험을 이렇게 또 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못해서 오늘 좀 이제 어제 못한 것들까지 해서 오늘 한번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뭐 정말 장이 대단합니다. 한국 시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이제 해드릴 거는 어제 거랑 이제 합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분리막 공급 부족 초입,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향한 기업들의 몸부림, 2차 전지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의 시사점, 환경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략, IS 동서, LS, A프로 하이비전 시스템, 국도화학, 우양, 디오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디오, ENF 테크놀로지, 중국의 그 부양 정책, 이 그 미약한 이유와 미중 관계가 다시 논의되는 이유,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많은데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분리막 수급상은 이제 굉장히 좀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증설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중국 내에서 좀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증설이 좀 보수적인 증설 때문에 이 3년간의 공급 과잉, 그러니까 그동안 증설을 많이 했는데 공급 과잉은 좀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외의 지역에서 분리막 이게 공급 부족은 좋은 거죠. 업체들 입장에서. 이 상태면 30년엔 마이너스 41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분리막 필요가 없으니까. 나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여기 너무 막
전고체 배터리를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25년, 6년을 넘어갔을 때 27년에 아마 양산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또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소 1, 2년 정도는 너무 막 그 전고체 배터리에 연연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막은 아직 미국 내 공격적인 증설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증설하고 제품 인증 기간이 꽤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우려와 달리 미국 전기차 수요는 OEM들의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고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또 보조금 상향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최근에 사실 전기차나 그 배터리 데이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데이터만 보면. 근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엔 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지금 일단 생산 능력 불일치로 인해서 추가 증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분리막 기업들이 향후 3년간 생산 능력 증가율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기업의 평균 생산 능력 증가율은 39% 수준인데 SK 아이테크놀로지는 163%, WCP는 182%. 이제 그만큼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 이유는 선수주하고 후 증설 시스템을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아마 테슬라도 추정을 해요.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그 수주 받았잖아요. 분리막이 저렇게 미리 수주 받는 건 제가 공시한 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제 분리막도 그런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막 회사들 입장이 좋은 거죠. 수주를 받고 시작을 하니까. 원래 양극재 위주로 하던 거잖아요. 이게 먼저 수주 받는 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어쨌든 시장 점유율 확대가 본격화 될 것 같고, 중국 분리막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 못 가고 일본 분리막은 원가가 좀 비싸서 어렵다. 그리고 LG가 전체 분리막 수요량 중 중국과 일본 비중이 높은데 아마 한국 쪽으로 다운하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아요. 분리막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장 짓고. 그래서 22년 기준 영업비용 중에 한 24%, 20%가 넘게 차지하는데, 그러나 이게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이걸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동률은 안 나오는데 비용은 나가니까 적자가 있었던 거죠, 일부. 그리고 그 리튬 가격이 5월 이후로 좀 안정돼서 3, 4분기 말 4분기에는 좀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분리막 판가 하락 우려도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리막 기업들은 원재료 비중이 꽤 높지가 않대요. 15%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김철중 연구원님 의견은 그 일단 WCP,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들 긍정적으로 보자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분리막 좋게 보자는 얘기는 한 2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꾸준하게. 그래서 실제 이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지금 쫓아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보시되, 아무튼 계속 이런 이제 좋은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의 이종욱 연구원님은 AI를 향한 기업들의 몸부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업용 챗 GPT 이제 월 얼마죠? 30달러인가요? 아마 그거 받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놨고요. 기업형입니다. 기업 대상. 애플도 기사 나왔죠. AI 하는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XAI는 한번 설명 드렸죠. 이번 주에 한번 그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자율주행과 연동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제 이 챗 GPT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을 좀 접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북미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사용자 수 추인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서버 업체들의 앞으로의 설비 투자 전망인데 계속 늘어나죠. 이건 반도체한테 좋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전망이 상향됐고요. 하이닉스의 D램 판매량은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제품 판매 호조로 수요 분위기도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가 TSMC입니다.
삼성도 저거 이제 뭐 수주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TSMC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기판도 좋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인가요? 뭐 이런 IP 설계 자산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이제 이런 후공정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뭐 여기 하면 항상 한미반도체 떠올리시죠. 그래서 뭐 그라인딩, 그루빙 요런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다이싱 장비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여기서 파운드리 부품 쪽으로 가면 테스트 소켓, 뭐 소켓은 뭐 ISC나 리노공업 뭐 이런 회사들이고, 핀, 프로브 카드, 기판, 모듈, 뭐 숄더벌, 인터포저까지 우리 예전에 한 번씩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계속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2차 전지 테슬라, 메리츠의 노후 연구원님이 테슬라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180만 대 정도 전망을 유지했고요. 하반기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면 2차 전지 기업들은 큐가 느는 거죠. 수요가. 배터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이버 트럭은 일반 승용차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나 이런 기업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고, 그 테슬라는 어쨌든 내재화 하려고 하죠, 배터리를. 그래서 배터리 셀은 지금 그 LG와 파나소닉, CATL로 일단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엔 점점 더 내재화 비중은 늘릴 것 같고, 전구체는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받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양극재는 이미 공시가 있었죠, LNF. 그 다음에 니치아, 론베이, 베이징, 이스피링, 이 회사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음극재는 중국의 BTR, 분리막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 공시가 누구한테 준 건지는 확인은 안 돼요. 근데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동박은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LG화학, 제이오,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에 이제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배터리 전략은 내재화예요.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LFP 배터리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지금 아직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의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CATL을 중심으로 물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LFP도 되니 많이 했는데 결국엔 LFP도 대세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LFP도. 그러니까 NCM도 있지만 LFP를 뭐 저도 사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LFP는 너무 이제 저가형이고 밀도가 낮아서 좀 대중화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중국은 그냥 이걸 대중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채택했으니까 LFP도 대중화 된다고 봐야죠. LG 엔솔의 권영수 부회장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LFP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걸 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LFP가 더 늘어나면요 리튬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리튬이 많이 들어가요. LFP 전해에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LFP는 CATL과 파트너십 유지하고 있는 거 뭐 아마 아실 것 같고요. 향후에는 LG, LNF, 포스코 퓨처엔과도 협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밸류체인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내재화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겠다는 거죠. LG엔솔의 원통형 전지, 요 많은 게 이제 주로 거의 테슬라에 들어가죠. LNF 양극재 생산. 근데 LNF는 이미 테슬라의 공급 계약 공시를 맺었죠, 당시에. 그래서 요게 24년 1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이제 요것도 실적이 잡히겠죠. 그리고 SKIT 분리막 생산, 분리막인데 여기 보시면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금액도 안 나왔어요. 2030년까지 대규모 공급 계획입니다. 어딜까요? 요걸 하는 업체가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죠. 2030년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아니죠. 현대차는 분리막이 왜 필요해요? 배터리 안 만드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 만드는 자동차 회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그 테슬라 아니겠냐, 이렇게 일단 추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고서 참 긴데 삼성의 이경재 연구원님인데 일단 그냥 빠르게 해볼게요. 정말 길긴 깁니다.
환경 회사들 있죠. IS 동서 아시죠? 요렇게 환경하는 기업들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수혜를 받는다.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폐배터리. 거기서 IS 동서도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재연구원이면 건설업종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IS 동서 이제 아이디어 결부시켜서 쓴 것 같아요. 원래 건설 회사잖아요. 근데 EU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 승인이 됐고, 요건 뭐냐면 그 의무적으로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야 됩니다. 요만큼은. 뭐 코발트는 16%, 2035년 26%까지 늘려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 해서 거기서 나온 코발트, 니켈 이거 뽑아다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광제로.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한테 유리하죠. 유럽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 가동 중에 있으니까. 유럽 회사들이 저런 게 없으면 성일하이텍에서 받아야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예. 근데 이제 배터리 비율을 재활용 비율을 맞추려면 재회수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배터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크랩 뭐 배터리나 양극재 만드는 공정에서 불량품이 나와요. 100%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버리죠, 사실은. 아니면 팔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료 뽑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많은데, 근데 앞으로는 배터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폐차가 많이 나올 거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현대 기아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글로비스가 하고 있고요. 수거하고 있고, SK 그룹은 SK 에코플랜트가, 성일하이텍은 삼성 SDI로부터 원재료 받고요. 예. 그리고 헝가리, 말레이시아, 인도의 그 회사 전처리 공정에서 블랙 파우더 제조하고, 군산 하이드로 센터에서 이제 후처리 해서 뽑아냅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다. 예. 그 원재료의 85%가 공정 스크랩인데, 일단 지금 스크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는 줄어들고, 이제 폐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많아질 거다. 이거를 내재화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용 후 배터리는 훨씬 복잡하대요. 처리하기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에코비트, 프리텍, 여기는 이제 아마 비상장이고, IS 동서그룹 이런 데가 유리하지 않겠냐. 수거 네트워크 또 내재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반납 의무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전기차 타다가 폐차를 할 때 폐배터리를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재활용 업체들한테 팔 수도 있고 폐차장에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수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배터리를 해체하고 완벽하게 방전하고 부품 해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아무나 못 하고요. 그래서 인선모터스가 좀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선모터스는 전기차, 수소차 해체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좀 작은 편이지만 수익성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인선모터스, 인선 ENT의 자회사인데, 여기에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니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진입 장벽은 전처리. 전처리는 뭐냐면 이제 그 방전을 하죠. 배터리랑 이런 걸 방전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이 전류 흐르는 걸 다 빼줘야죠. 빼준 다음에 이제 그걸 파쇄하죠. 부셔가지고 검은색 가루, 블랙 파우더로 만드는 그 과정인데, 그것도 진입장벽이 높은 게 인가를 안 해준대요.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대하죠. 수도권에서는 인가가 나오기 어려운데, 근데 수도권에서 배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폐배터리가.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확보한 기업들이 유리하다. 수도권에 인접하면 또 물류 비용도. 그래서 IS 동서의 자회사 BM솔루션이 화성에, 이 경기도 화성에 2,500평 전처리 공장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배터리 조달 경쟁력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전처리 규모는 지금 5.6만 톤밖에 안 돼요. 후처리가 블랙 파우더에서 니켈 같은 거 뽑아내는 건데, 그 앞서서 원재료를 이제 확보하는 전처리 공정이 훨씬 지금 작아요. 규모가, 공급이. 전처리는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걸 수도권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제 환경업체들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처리는 폐수처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각종 오폐수가 나오잖아요. 폐수 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그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방출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해줘야죠. 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환경 업체들이 유리하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S 동서, SK 에코플랜트, 에코피트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수처리 운영 뭐 경험들이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은 이제 전통적 도시강산 회사들인데 재활용하는 후처리에서 용맥 추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순도는 높은데 원가가 좀 비싸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IS 동서의 자회사인 이제 TMC는 그 물방울을 통해 물 반응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순도는 좀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좀 싼 거죠.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따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저거 섞는 거 있죠. NCM 배터리 하려면 저거 다 섞어야 되거든요. 아예 섞은 걸 줘버려요, 고객한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아니냐 보고 있고, 환경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사업을 고도하는데 벨기에 유명한 양극재 세계 1위 유미코, 여기는 리사이클 사업도 하면서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대부분 소재를 자기가 직접 또 생산을 한대요. 그 원재료를 외부로 버튼 회사보다는 좀 가격 변동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밸류체인 좀 통합을 해서 실적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저렇게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어서 예, 수직 계열화를 좀 잘 갖추고 있는 기업 같아요. 그리고 환경 기업들의 어쨌든 강점은 일단 사용 후 배터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전처리 공정 경쟁 우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처리에서 폐수처리, 그리고 소각과 매립 같은 폐기물 처리 시장도 처음에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아무나 못합니다. 소각 매립 못하죠. 예,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 동서그룹은 2019년에 인선 ENT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빅3 중 하나로 그 환경 기업으로 올라섰고, 캐나다의 리시온도 지분 투자했고요. 근데 올해 TMC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 내년에 BM솔루션 자회사가 이제 전처리 공장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호재가 될 것 같고, 인선모터스가 이제 폐차 사업하니까 배터리 수집에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이렇게 배터리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전문 리사이클러, 재활용 업체들의 성장성도 높아질 것 같다. 그 밸류에이션도 되게 낮으니까 대표 기업은 IS 동서 아니겠냐, 요 내용이고, 유럽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이고요. 폐배터리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 배웠던 건데, 요 배터리를 배출을 하면 수거를 해서 검사한 다음에 재사용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 기억나시죠? 재사용은 뭐죠? 한 80% 이상 남은 건가요? 70%인가? 예, 이게 수명이. 그런 거는 재사용을 하게 되고 ESS. 근데 60% 이하면은 이제 재활용으로 가는 거죠. 이제 폐배터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전시킨 다음에 전처리, 파쇄해가지고 블랙 파우더 만들죠. 그리고 습식 공정 통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뽑아서 다시 돌려주는 요 구조입니다. 근데 환경회사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같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IS 동서 보고서 이제 목표주가 4만 원 제시했고요. TMC 지분을 확보를 했고, 수거는 인선모터스, 전처리는 BM솔루션, 후처리는 TMC, 수직 계열을 이제 갖췄다. 그리고 TMC는 1, 2 공장 3개의 공장 갖고 있는데, 1, 2 공장은 블랙 파우더, 블랙 매스,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전처리 공장이고, 3 공장은 이제 후처리, NCM 솔루션 섞은 거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 뽑아가지고 3개 섞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 파우더, 블랙 매스를 후처리 공장에 투입해서 이거를 솔루션으로 만든 최초의 업체고, 그러니까 전구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니켈, 코발트를 따로 공급받으면 다시 섞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혼합물을 아예 줘버리면 원가를 1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IS 동서만의 좀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된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가공해서 그 상사나 양극재 기업에도 공급할 수 있고요. 리튬 회수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TMC의 리튬 회수율은 90%.
그래서 후처리도 핵심이 리튬 코발트 같은 이제 희귀금속 회귀율이 중요하니까, 특히 리튬 가치가 워낙 급증했잖아요. LFP 이것도 많이 쓰니까 리튬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이던 매출은 1100억으로 일단 늘어났고요. 수익성은 성일 하이텍 세비캠보다 좀 더 높다.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 진행 중에 있고, 1공장 내에는 탄산 리튬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4공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부지 매입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M 솔루션이 이제 1.5만 톤 규모 전처리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요. 저기 어디죠? 오창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사용 후 배터리 중심으로 원재료 조달처도 전환할 것 같다. 그러니까 25년도 정도에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이제 폐배터리도 더 적극적으로 조달을 하겠죠. 그리고 인선모터스로부터 원재료 조달 받고 있고, 근데 이제 훨씬 이 시장이 커지겠죠. BM 솔루션은 국내 최대 전처리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100% 지분 갖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 가동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수원 화성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원가 경쟁력이 좀 되지 않을까. IS 동서는 오창 테크노폴리스의 전후처리 복합시설 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 단계에 있고요. 향후 2,5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창에는 LG엔솔,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원재료 조달 받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 인선모터스는 사용 후 배터리의 중요성인 게, 이제 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잖아요. 폐차를 하니까. 그래서 BM 솔루션과 TMC의 이런 배터리를 수거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 8년간 중고차 해체 연구와 지자체와 협력해서 폐차 보관 및 운송 방법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폐차가 시작된 5년 전부터 21년까지 인선모터스는 500개 이상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제거의 단계를 경험한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IS 동서가 2019년 인선 이엔트를 인수해버렸죠. 자회사 인선 모터스를 또 염두에 뒀던 것 같고요. 환경 기업도 인수했고, 코엔텍에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렌탈 매각했고요. 선박 매각해서 비주력 제외하고 지금 이제 요 세 개로 가겠다는 거예요. 건설, 폐기물 처리, 2차 전지 재활용, 요 세 개를 회사의 핵심 중축으로 좀 보고 밀고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2차 전지 리사이클링은 환경산업과 좀 성격이 유사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단점은 건설 비중이 높죠. 건설 안 좋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 리스크 요인은 건설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울산 아파트와 고양 덕은 지식산업센터 외에는 모두 분양률이 100%라 괜찮은데, 저 두 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 현장은 원가가 좀 낮고 고양 지식산업센터는 상한가 인접해서 그래도 물량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주택 시장은 좀 공급 과잉 상태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PF는 아니래요. 그래서 대구 쪽에도 좀 있는데, PF는 아니라 손실 확대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고양, 경산 등 세 개 자체 사업은 토지비를 완납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매입을 좀 해놓은 건지 원가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기 이전에 매입을 해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은 안 좋을 거래요. 건설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2차 전지고, IS 동서는 어쨌든 이익과 현금 흐름이 꾸준한 회사고, 여기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이제 붙게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본업이 건설이니까 이런 거죠. 건설만 큰 문제 없으면 매력 있죠, 분명히. 주가도 싸고. 근데 그동안 주가 빠진 거는 결국엔 건설 리스크죠. 그래서 건설 리스크가 더 안 나빠진다면 건설 업황 자체가 충분히 매력 있죠. 이 산업 자체가 커지니까. 다만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건설 쪽이 좀 만만치는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는 기업은 아니고 긴 호흡으로 한 25년까지 염두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김지선 연구원님은 이제 LS 목표주가 12만원 상향 조정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2,500억에서 2,800억. 실적 좋을 것 같대요. 광케이블 수요도 증가하고, 미국에서도 전선 투자 많고, 일렉트릭은 변전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 수요 많죠. 해저 케이블 역대 최대 규모 2조 원대 독일 해상풍력 단지 수주 따냈고, 수주 잔고 급증하고 있고, 대만에도 8차례 해상풍력 전선 관련한 계약을 독점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신규 4공장 본격 가동하는데 당장 5공장 건설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고, 또 배터리 소재 사업도 하죠. 황산 니켈 사업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LNF와 전구체 합작법인도 이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M&N과 토리컴은 폐배터리 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좀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초고속 인터넷 깔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에. 거기 깔리게 되면 전선, 광케이블, 통신선 이런 거 설치해야 되는데, 자회사 슈페리어 액세스 있어요. 미국 기업입니다. 요거 인수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 회사가 통신선 설치에 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지만 여전히 PER 6.8배, PBR 0.64배로 아직도 싸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싸긴 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동안 얼마나 저평가돼 있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에이프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IR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 공장 활성화 공정, 포메이션 공정이라 그러죠. 거기다 이제 그 전해액 같은 거를 딱 주입을 해가지고 2차 전지에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유가 조금씩 흐를 수 있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LG 엔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800억에서 2,000억. 그리고 LG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혜를 계속 받을 것 같고, 자회사 에이프로세미콘은 전력 반도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Q&A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활성화 장비 수주 계획이나 추가 고객사 확보. 일단 LG 위주로 좀 했는데 LG 엔솔하고 GM 3공장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 업체들, 요 LG 말고 그런 쪽은 좀 시험 장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LG가 주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3.8%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물량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나 봐요. 밀려있던 물량. 중국 경쟁사 캐파증석이 중국에 한캐라고 있거든요. 나노소 수주를 좀 받아왔는데 이 회사는 미국에 못 갑니다.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천안 테크노파크에 그 생산 능력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말에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장비업체들 대규모 수주 사이클 진입했고, 배터리 3사 합산 생산 능력 크게 늘고, 장비업체들 수준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하면서 턴어라운드 보여주니까 이제 실적 레벨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에이프로도 확실히 달라진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우리가 워낙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애플 카메라에 들어간 아이폰 검사 장비 회사고, 자회사로 퓨런티어가 있고, 여기도 IR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검사 장비, 패키징 공정 장비 이쪽에도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북미 주요 고객향 제품이 스마트폰 중심이죠 원래는. 근데 XR 기기 이번 애플에서 나온 거기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카메라 모듈 검사, 뭐 그 센서 검사, 뭐 이런 것까지 점점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는 물론 중국 고객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의 좀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고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이슈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폴디드 줌 전면 카메라 스펙, 애플 아이폰이 많이 바뀌거든요. 카메라가 폴디드 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하이비전한테는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주가는 싸다. PER 7.6배다. 하이비전은 여전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자회사 피론티어가 엄청 갔죠. 엄청 갔지만 아마 하이비전도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고, 일단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에로티베큐은 원래 반도체 진공 펌프 만드는 기업인데 요새 좀 뜸했다가 어제 주가 급등했죠. 근데 건식 진공 펌프가 이제 그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태양광이 들어가요.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이 지금 태양광이 엄청 좋습니다. 호황이에요.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여기 수주도 한 4분기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그리고 글로벌 신규 고객사들의 품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에로티베큐이 그동안 좀 굉장히 주가도 안 좋고 부진했지만 태양광 매출 늘어나고요. 태양광용 장비, 신규 고객사들의 품질 테스트, 파운드리 쪽 수주까지 늘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중국은 태양광 설치를 더 하겠죠. 이 부분도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그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유럽도 올해 태양광 늘리고요. 글로벌 태양광 제품 뭐 다 늘리죠. 웨이퍼 셀 모듈. 그래서 작년에 1,000억 정도 됐는데 태양광 매출이 올해는 2,000억 이상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태양광의 폭발적인 수요, 점진적 그리고 본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매출 확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가동률이 이제 100%를 넘어가니까 증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화학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었고요. 기대에 살짝 못 미쳤죠. 조금. 그래서 에폭시 수출 가격이 좀 떨어진 게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법인은 3월부터 흑자 기조 지속되고 있고요. 원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 521억 원 정도 실적을 좀 낼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방 산업이 조선 자동차 건설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수요 회복, 경쟁사들 설비 폐쇄 따라서 수급이 조금 이제 그 개선됐다라고,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도 판가 및 스프레드는 마진은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 공장, 또 인도 증설,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보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PBR 기준으로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한 배도 안 돼요. 그래서 좀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좀 내용 같고, 목표 주가는 한 7만 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도 일단 미국의 경쟁사가 구조조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반사이익 얻을 수 있고, 또 전방산업, 조선 자동차 이런 쪽 좋고, 인도 쪽이 요새 좀 괜찮죠. 그래서 지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를 조금 이제 해소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양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도 좀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핫도그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일재단 같은 데 납품을 해요. 핫도그. HMR 비중이 큰데 여기에 핫도그 들어가요. 간편주. 국내 1위입니다. 여기 그 핫도그는. 주요 고객은 제일제당 풀무원. 내수 비중이 높은데 요새 북미 대형마트로 핫도그 수출이 정말 잘 되나 봐요. 수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핫도그 수출 매출은 작년에 50억인데 작년 4분기에 캐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으로 냉동 핫도그 수출을 시작했고요. 2분기에는 미국으로 좀 수출 지역이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수출 제품은 좀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서천 공장 핫도그 전용 공장, 여기가 생산 능력이 500억인데 1,400억까지 지금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손익분기점 이제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낼수록 빨리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2분기부터 미국으로 신규 수출 발생을 하고 서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실적과 모멘텀 다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핫도그의 인기는 참 대단하고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수출이 되니까 약간 이제 미국 수출이 늘어나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에 미국 수출 잘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죠. 그래서 내년에 한 영업이익률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사의 기업가치 레벨업 가능성에 관심을 갖자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핫도그 수출 금액이에요. 급격히 늘어났죠. 충남 서천. 어디선가 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한국 핫도그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6.5억 개. 틱톡에서 보이세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한국의 핫도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이터는 좋은데, 어쨌든 미국 수출이 이제 확인할 거는 미국이 계속 수출이 잘 될 거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시적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게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라면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하면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또 주가 흔들리니까, 이제 우양도 항상 보실 때, 그 지금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 전망되니까 그건 맞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인 수출이 계속 잘 되느냐, 이걸 계속 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디오가 목표 주가 올라갔고요. 요새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아요. 요새 확실히 좀 영업이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 쪽이죠. 여기가 미국의 병원에 직접 이제 뭐 납품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계약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상위 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와 계약을 끝냈다고 하고요. 캐나다 1위 업체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또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VBP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임플란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되면 또 매출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75.4% 정도 기록을 좀 한 상황이고, 임플란트가 확실히 비중이 큽니다. 이 회사는 근데 디지털로 해요. 디지털로 다 해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23%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좀 흑자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미국, 이란 중심의 안정적 매출 성장, 주력 시장이 이쪽이에요. 중동하고 미국하고 이란, 중국, 이런 쪽. 그래서 어느 한쪽에 꼭 치우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안정적으로 좀 계속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매출 성장률은 한 26%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기준으로는 PER이 13배로 주가가 비싸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는 주가가 싼 건 맞아요. 근데 올해 기준은 19배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2분기 지났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언제든지 속도 조절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디오가 덴티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확실히 디오가 숫자로 2번 연속 증명을 해줘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ENF는 그 화학회사죠. 소재, 반도체 소재랑 디스플레이 소재예요. 근데 이게 식가객 주로 만드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산화막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너, 기판 가장자리, 거기에 찌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제거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정액도 있고 박리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소재 업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수요 늘고 메모리 가격 오르고 설비 투자 늘고, 근데 수요 둔화하고 메모리 가격 하락하고 지금 2단계죠. 여기까지. 그래서 안 좋아요. 여기서 수요만 좀 늘어나는 게 보이면 주가는 많이 가겠죠. 그래서 ENF는 약간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는 본업 자체가 디스플레이도 워낙 안 좋고, 또 반도체 내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 지금 감산 중이죠. 감산이 어느 정도 좀 끝나면서 증산 들어가야 되고, 특히 수요가 중요합니다. 반도체를 살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NF가 꼭 나쁘다 이게 아니라 주가는 거의 바닥이에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여기 보면 PBR 한 배도 안 돼요. 소재 업체인데 싼 건 맞는데 이 이상의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보여요, 쉽게.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건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디스플레이 쪽은 뭐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예. 자, 그리고 중국의 부양 정책에 미약한 이유와 미중 관계가 다시 논의되어 온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3분기 중에 주식시장에 기관 조정이 나타날 걸로 전망을 했었고요. 여기 이웅책 연구원님은 하반기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상반기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고용과 소비는 꺾일 거다, 조금씩은. 연착륙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여전히 좋거든요, 수출.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시장에서 화두는 중국이 좀 왜 이렇게 안 좋냐, 요 내용인데, 중국의 부양책이 사실 좀 미미하죠. 예. 디플레이션 들어가서 좀 팍팍 돈도 풀고 이래야 되는데 금리 또 동결했고. 근데 금리 인하 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부채가 많아서 만만치 않은 거죠. 또 요새 위안화가 많이 내려갔죠. 위안화 가치가. 그러니까 위안 달러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리를 또 인하한다, 더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고요. 이제는 멕시코가 더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이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멕시코나 남미가 승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수와 부동산 부양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좀 만만치가 않죠. 예. 수출이, 그러니까 어쨌든 수출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돼줘야 되고 부동산도 돼야 되고, 어느 한쪽만 또 할 수 없는 게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낮추기엔 위안화가 약세라서 좀 부담되고. 근데 앨런 재무장관 어쨌든 중국 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에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예. 그리고 친중파인 앨런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대화하면서 조금은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자라는 게 미국의 좀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가지 묘수가 있다면 그거는 금리 인하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예, 관세 인하할 수도 있고 반도체 규제 완화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언제든지 미중 간의 또 갈등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 상태 유지될 수도 있는데, 해소가 된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은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아직은 아무것도 명확하게 뭐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찾아서 업데이트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저도 찾게 되면 계속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멕시코가 중국을 이겼어요. 파란색 선이.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내후외환입니다. 내수도 안 좋죠. 수출도 안 좋죠. 약간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전자공시 쪽에서는 이제 어제는 없었고, 어제 내부자 매수만 있었습니다. 어제 원익PN이, 여기가 이제 전기차 약간 좀 충전소 관련된 기업이죠. 예. 대한약품 계속 삽니다. 저기 이윤우 회장님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공시까지는 다 일단 해드렸고, 바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지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정말 한국 강합니다. 예, 코스닥 신고가입니다. 다시 934고요. 일단 이제 오늘 주식시장은 오후에 들어 올렸죠. 외국인이 팔아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는 분위기가 오후에 반전됐고, 외국인은 전기전자는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근데 반면에 운수장비, 의약품, 금융화 이런 업종들은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좋았던 건 임플란트 업종 좋았고요. 역시 그 디오가 아시죠? 이제 정말 만년 못 갔잖아요, 주가가. 제일 못 갔던 그 임플란트 쪽의 회사죠.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확실히.
이제 드디어 뒤늦게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숫자가 좋아요, 숫자가. 그래서 아까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좋은 흐름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레이, 덴티움, 덴티스타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오늘 바이오주들 다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유한양행이요, 그 간양행이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오늘 유한양행 날이었어요. 11%. 사실 유한양행도 옛날에 그 내부자 매수는 되게 많았었죠. 바닥에서 많이 있었는데 주가 한참 안 갔습니다. 더 빠져버렸어요.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엔 또 오늘 바이오주들이 주도주가 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업은 많이 가져야죠. 네. 그래서 오늘 바이오를 이끌었고요. 오늘 어쨌든 이게 보면 제약업체들 다 분위기가 오랜만에 좋았고, 다 헬스케어 쪽이죠. 헬스케어 좋았고, 2차전지 셀도 좋았어요. 오늘 LG엔솔도 좋았고, SK이노베이션도 꾸준하게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유도 3, 4 다 괜찮았고요. SOL도 이제 7만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확실히 지표들이 좀 살아나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고, 폐배터리 주들에서는 사실 이건 포스코홀딩스는 폐배터리라고 하긴 그렇죠. 에코프로도 이 두 개는 뭐 리튬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완전히 급등해 버렸습니다. 아침엔 좀 빠졌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 아시겠죠? 함부로 중간에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이제 포스코는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붙으니까 무섭습니다. 그냥 불을 뿜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세비캠, 하나기술, 뭐 성일하이텍, 배터리까지도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주도 오늘 좀 괜찮았네요. KT가 오랜만에. 영화 관련주도 오늘은 CGV가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흑자전환. 정말 너무나 많이 빠졌죠. 그래도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리튬주에선 금양이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오늘도 달려갔습니다. 시총이 7조를 넘었네요. 예. 그리고 교육주 오늘 좀 괜찮았고요. 철강,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SK케미칼이 많이 갔군요. 효성화학 이쪽이 좋았습니다. 손해보험도 좋았고, 로봇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요새 네이버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건설주 약간 살아났고, 그다음에 수산주는 뭐 큰 변동 없었고요. 은행주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빠졌고, 오늘은 반도체는 지수가 좀 올랐지만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오늘 ISC도 급락을 해버렸고, 덕산하이메탈, 뭐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 오늘 반도체 주들이 그냥 급락해 버렸죠. 특히 TSMC가 실적이 좀 못 미쳤죠, 기대. 그러면서 주가가 다 오늘은 한 번 다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FST는 대단하네요.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들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낸드 관련주 뭐 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네. 피팅주 좀 안 좋았고, 장비주도 안 좋았습니다. 장비주도 오늘 다 많이 빠졌어요. 뭐 네오셈, PSK홀딩스. 근데 보시면 뭐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모르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는 HMM은 조금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요새 좀 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연구체 있잖아요. 그거 전환한다 그러더라고요. 전환사채. 그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겠죠. 아마 그 우려 때문에 조금 주가 빠지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출발은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오후에는 주가가. 예. 근데 이게 작년에는 지분 매각 안 한다고 이제 바로 안 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빨리 한다고 하니까 약간 시장은 조금 부담스럽게 본 거 아닌가 보여지고, PCB도 빠졌습니다. 오늘은. 예, 대덕전자 오늘은 하락을 했고, OLED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꼭 OLED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제 반도체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죠. 그리고 광고주, 통신 장비, 조선기자재 좀 쉬었고요. 휴대폰 부품, 가상화폐, 폴더블폰. 한마디로 오늘은 IT, 뭐 조선, 또 우주항공 이런 쪽은 대부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보시면 하락 종목이 오늘도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2차 전지가 급등해서 2차 전지와 바이오의 날이었어요. 이쪽 섹터에 집중됐고 나머지는 그냥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섹터 그 시가총액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성과였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그냥 불이 붙었고, 근데 요새 엔터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LNF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오늘은 좀 소외를 받았고, 예, 포스코인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2차 전지에 같이 좀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양 많이 올랐고, LG이노텍은 좀 빠져. IT는 안 좋았어요. 유한양행 급등, LG디스플레이 IT, 그죠? IT 안 좋고 배터리, 바이오, 예.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던 흐름이고, 태양광도는 안 좋았어요. 별 이슈는 없었는데 CS윈드가 한 4% 빠졌습니다. 그리고 SM도 오늘 급락, HPSP 급락.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 엔터와 반도체는 오늘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원산업은 최근에 보셨죠? 그 내부자가 많이 좀 매수 들어왔었죠. 최근에. 오랜만에 CJ가 올랐고요. 왜냐면 이제 CGV가 호실적을 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도 좋았고, 네, 롯데정밀화학이 다시 조금 살아났네요. 그리고 녹십자 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HN, ST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엔 그 배터리와 바이오가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 반도체하고 엔터가 조금 뒤로 좀 물러서는 그런 흐름이 오늘은 연출됐다. 그래서 일부 특정 업종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체감 지수는 좋지 않고, 그런 업종을 안 갖고 있으면요 그냥 소외받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에요. 쏠림 현상. 근데 이 쏠림 현상은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그 끝나는 걸 좀 잘 우리가 그러니까 그 쏠림이 좀 완화될 때 순환매가 돌 텐데 그걸 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박종대 연구원님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애널리스트인데 너무 아쉬웠어요.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우리밀 대표이사로 가신 거 아시죠? 우리밀 아세요? 우리밀? 그래서 이거 절대 뭐 뒷광고 아닙니다. 그냥 돈 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저번에 또 생일이라고 한번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또 홍보는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저는 우리밀 어쨌든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가격은 조금 이제 비싸긴 한데 안전한 이제 대한 먹거리, 그런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뭐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겠죠. 제가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종대 연구원님이 지금은 사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제가 아는 이제 좀 지인분 부탁으로, 제가 웬만하면 광고 잘 안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광고를 제가 2개나 하네요. 절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정식으로 이제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뭐 받았다고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만 하고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요게 에이스 ETF라고요. 이런 것도 2차 전지 친환경차 액티브, 예. 액티브가 뭔지 아시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ETF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일부, 예, 그 편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 ETF에다가 좀 이제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넣는 ETF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타이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한투에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예, 그냥, 예, 봐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박종대 연구원님, 예, 우리 이것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광고 안 하려다 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오늘로 광고는 끝이니까, 예, 그냥 좀 좋게 봐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제가 또 어제 하루 못 해가지고, 예, 좀 오늘 확실히 하루 쉬니까 좀 이게 쉽진 않네요. 또 워낙 많은 걸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내일, 예, 이 시간에 또 한번, 내일은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함께 배우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 마지막 시간인데, 그 OLED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OLED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8개 기업 되니까 정말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하시고, OLED가 요새는 재미없어요. 아직까지 주도 업종은 아닌데 한번 잘 보시고 공부해서. 근데 저도 OLED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보여요. 실제. 예, 이게 뭐 제가 의사는 아닌데 이게 마치 제가 진단하는 것처럼, 야, 이건 괜찮다, 이건 좀 오래 걸리겠다, 이런 게 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을 잘 한번 함께 배우기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 정말 고생하셨고, 예, 이번 주 좀 웃으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아직도 안 되는구나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